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새로운 코너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굴 미인주인데요. 이번 주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 아주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제 옆에 모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윤다혜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너무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윤다혜 연구원께서 소개해 주실 이 미인주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이 시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먼저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부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실물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요. 금융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이끌었던 IT와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는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분기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중소형 우량주에도 어떠한 기준이 적용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이 체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급적인 부분, 특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보다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 네, 이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아주 달콤한 수익률을 안겨줄 미인주들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참 궁금한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네,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300억 원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파워로직스라는 네. 종목입니다. 일단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납품하고 있는 전문 업체고요. 2차 전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화소 카메라 모듈 시장에도 진입해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사실 약 2년 정도 굉장히 주가가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실적이 부진하다는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일 시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동사가 2년 정도 진행되어 왔던 구조조정의 과정으로 인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일단 동사는 사실 영업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이익을 내는 업체였는데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던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분이 사실 동사의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러한 원재료 가격의 추이, 최근의 추이 한번 보신다면 2011년도에는 금과 유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올 1분기와 2분기를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추후에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동사가 가장 취약했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의 질이 또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장기 부채의 성격이 굉장히 많았고 강했지만 최근에 2012년도 1분기를 정점으로 했을 때는 단기 부채의 성격으로 굉장히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 이자 비용이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2011년도 하반기에는 약 80억 원 정도의 장기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2012년도 1분기에는 20억 원 정도의 장기 부채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 동사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ITM 반도체와 관련된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사실 175억 원 가량의 현금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동사가 연구개발비에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총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부분,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주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영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사의 영업력은 기존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모바일 기기로 더욱더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는 삼성 SDI라든가 LG화학과 관련돼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1분기에는 약 35%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관련된 매출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2012년도 1분기에는
경우에는 65%까지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짚어드렸는데 원자재 가격의 안정, 그리고 또 재무구조의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에 대한 포인트까지 이런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 동사의 실적이 일단 추가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2012년도 1분기에 동사가 지난해까지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1분기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어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추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네. 최근에 또 파워로직스 계열사 지분 매각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또 한 차례 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파워로직스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에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매매 근원인데요. 일단 1분기를 지나서 2분기까지 매출액 2천억 원 이상 정도, 영업이익 100억 원 정도를 충분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동사의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까지 살펴본다면 지난 6월 중반 이후부터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시가총액의 약 1% 정도인 13억 원 정도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 측면에 있어서는 한 4,300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동사와 관련돼서 이제 현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손절가라던가 매도가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를 해드린다면 일단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손실은 3,700원대를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약 30% 정도 상승한 6,200원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투자 유망주 파워로직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윤다희 연구원이 제안하는 미인주들 앞으로 좋은 수익률 올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주에도 참 많이 기대가 되네요, 연구원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